자, 56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이제 5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거리 공식을 반드시 꼭 외워 두셔야 돼요. 고3 돼서 많이 까먹어요. 얘 공식이 진짜 뒤에 가면 좀 뜨문뜨문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식을 지금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갑시다. 자, 얘 공식 외울 때요. 먼저 첫 번째, 얘 순서가 있거든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점이 좌표가 나온 다음에는 얘 순서가 있어요. 먼저 y는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런 꼴이랑 점 x1, y1 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요, 첫 번째로 얘를 바꿔줄 거예요. 양변에 b를 곱해서 by는 ax 플러스 c다 이런 모양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얘를 옮길 거예요. 얘 마이너스 좀 붙일게요. 옮길 거예요. 그러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꼴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 가지고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거리 d라고 하는 거는요. 이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분모에는요, 먼저 루트를 적어 놓습니다. 우리 내분점할 때 mn 적어 놓고 플러스 적듯이 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루트 적어 놓고 얘 개수 제곱, a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입니다. b 제곱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엔 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꼴대 두 개를 딱 세워주세요. 절대값을 미리 씌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여기에 있는 x, y에다가 각각 대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x 자리에는 x1, y 자리에는 y1을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거리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꼭 외워주셔야 된다. 얘를 못 외우면 고3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책을 다시 펼 수가 있어요. 얘 여기에서 나오고 끝이거든요. 근데 얘가 수능 때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좀 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개념은요. 평행한 두 개에 대한 평행한 두 직선에 있어서 이 거리를 볼 거거든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해요. 두 개가 나란해요. 자, 근데 얘네 두 개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설마 막 미쳤다고 얘가 거리라고 하지는 않겠죠. 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단 거리 개념이잖아요. 근데 얘는요, 누가 봐도 길지 않냐? 얘는 누가 봐도 길지 않아?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개 직선 중에서 편한 점 아무거나 하나를 딱 잡아요. 나는 여기 점이 만약에 편하다고 해봅시다. 여기 점을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직선에다가 수직으로 내려서 이만큼을 거리 d라고 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임의로 하나의 점을 잡았잖아요. 임의로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의 직선이 있으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답니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많이 어떻게 활용이 돼요. 그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볼 거거든요. 일단 얘 머릿속에다가 지금 바로 집어 넣으시죠. 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정리할 시간, 외울 시간 혹시 필요한가요? 괜찮으시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8페이지 넘어오시죠. 58페이지의 필수 유형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보게 되면 점 하나 주어졌다. 2,3이야. 그리고 직선 하나 주어졌다.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k. 얘 두 개 사이의 거리가 2래요. 이때 k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직선 봐봐. 얘 우리 직선 거리 공식 할 때 적절하지 않아. 바꿔야 돼. 양변 뭘로 곱해야 될까나? 그치. 4로 먼저 곱해서 분모를 싹 없애줄 거야. 그러면 4y는 3x 플러스 2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넘겨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직선과 저기 있는 점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루트 적어 놓고 x 앞에 있는 개수 제곱 9죠?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 16이죠. 분의 분자 자리에는 절대값 씌워놓고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점을 각각 x에다가 각각 y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죠. 그죠?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서 3 곱하기 2, 6이죠. y 자리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고요. 뒤에 있는 2k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얘가 거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얘가 거리 2가 되래요. 문제에서.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분모는 루트 25야. 5지. 다음 분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k인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얘가 2래.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2k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이 되면 얘가 2가 돼요? 마이너스 2? k가, 그쵸.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거나요. 또는 플러스 10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요. 6이 되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의 합 4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만 8이죠. 6이 아니고요. 아,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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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개 더하면 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봤고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거리 공식. 그냥 저기다가 대입만 잘 하셔도 되는 거다. 간단하죠? 아닌가요? 이 공식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내분점이든 거리든 공식만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 좀 드릴까요?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지울게요. 이쪽은 괜찮으시죠? 자, 필수예제 15번.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2x-y 플러스 5는 0이다. 2x-y 플러스 k는 0이다. 이 두 개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게 2루트 5래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식이요. 평행하다라고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평행하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평행할 조건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평행할 조건이요. 여기서 2분의 2라고 하는 거랑 얘랑 똑같아야 돼요. 개수들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평행하니까 k분의 5라고 하는 거랑은 달라야 된다. 그죠? 얘가 평행할 조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는 건데 둘 중에서요.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의 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거리로 내려가는 게 편하겠죠. 그죠? 여기 있는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이미 점을 하나 잡아줄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하나의 직선에서 점을 잡는데 여기에서 점을 잡든요, 여기에서 점을 잡든요, 여기에서 점을 잡든요, 거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직선에서 점을 잡을 때는 편한 걸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 점을 잡을 텐데 이 직선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점은 어디일까요? 점이요? 네, 이미 점 하나를 잡는데 우리가 계산하기에 편한 그 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기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x랑 y에다가 대입을 해야 될 건데 그 계산이 편하기 위해서는 얘 위의 점 어떤 점을 잡아주는 게 가장 계산이 편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작은 점? 작은 점? 숫자가 작은 점? 얘는요 x 절편이거나 y 절편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0이 되거든요. 0,5. 그쵸? 자, x절편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분의 5, 0이죠. y절편의 경우에는 0,5입니다. 당연히 얘를 대입하면 숫자가 계산하기 편할 거예요. 하나가 0이 되면서 계산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그때 거리를 찾는다. 그러면은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되는데 하나 딱 잡았으면 편한 점, x절편이나 y절편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아니더라도 편한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꼭 이 점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얘로 구하면 더 복잡한 경우도 나와요. 어쨌든 편한 점으로 찾아주시라. 자, 그러면 이제 거리 공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루트에다가 각각들 제곱해서 집어넣겠죠? 4 더하기 1 분의 절대값에 이제 0,5를 대입하는 겁니다. 0,5를 밑에 있는 직선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되겠죠? 얘가 2루트 5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루트 5고요. 얘가 2루트 5니까 얘 자체가 10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절대값 씌워서. 그래서 이 마이너스 5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k 값으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15가 되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 또는 15다까지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점만 하나 잡아줬다 뿐이지 거리 공식이 다인 문제죠. 자, 그 다음으로는 필수예제 16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필수예제 16번이 조금 빡세요. 필수예제 16번이 조금 빡세실 거다. 자, 필수예제 16번 보기 전에 정리하시죠. 자, 필수예제 16번 같은 경우는 적으면서 들으세요. 필수예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 넓이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총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총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객관식이 나오면 얘로 풀어라. 주관식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풀어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시를 해줄 거고요. 당연히 객관식을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16번이고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이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할 거다. 물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얘가 서술형입니다. 얘가 서술형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얘가 왜 어렵냐? 자, 이제 문제에서는요, 좌표 3개만 주어질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제 꼭지점 3개의 좌표만 주어질 거예요.
좌표 3개만 주어졌을 때 밑변이랑 높이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봐요. 점이 이따구로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3개의 점을 우리가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도 삐딱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풀어야 돼? 이거 그냥 찍어서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얘네들이요, 편한 2개의 점을 가지고 선분의 길이,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얘가 밑변이 될 거예요. 얘가 밑변이 될 거다. 자, 근데 높이는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이 2개의 점을요, 직선으로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다. 그리고 나서는 남아있는 이 한 꼭지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구할 거예요. 얘가 높이가 될 거다. 얘는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 얘로 구할 텐데 얘는 높이 길이가 될 거다. 이해되시죠? 좀 통일감 있게 여기도 화살표로 합시다. 얘는 높이 길이가 될 거다. 자, 이렇게 구해야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겠죠. 얘를 객관식에서 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사성공식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외 과정입니다. 이거 교육과정, 옛날 교육과정에는 들어있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 꽤나 오래됐거든요. 근데 얘가 풀기가 되게 빨라요. 금방 풀려요. 그래서 사성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객관식을 쓸 때 이용을 할 거다. 그리고 얘는요, 일명 신발끈 공식이라고 합니다. 민재는 들어본 적 없나요? 얘 나랑 했거든요. 중3 때. 기억나죠? 걔거든요. 얘는 객관식 할 때 할 거다. 중학교 때 했던 게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성공식을 보시게 되면은 3개의 점이 있어요. x1, 아니 a, b, c, d로 할까요? a, b, c, d, e, f. 자, 이 3개의 점이 꼭지점이야. 자,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2분의 1에다가 얘 절대값이야. 그리고 이 3개의 점 중에서요, 0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를 앞에다가 둘 거예요. 0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무거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의 점을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위에를 x로 잡았으면 밑에는 반드시 y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a, b를 아래 위로 적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c, d예요. 그 다음은 e, f예요. 그 다음은 a, b, 첫 번째 적었던 거를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건 순서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앞쪽에 적어줬던 거는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꼭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0이 제일 많은 걸 앞쪽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 곱할 거거든요. 0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0이 많은 거를 앞쪽에다가 넣어주셔라. 여기다가는 0이 많은 좌표.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얘랑 얘랑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얘요. 초록색은 초록색 길이, 빨간색은
빨간색 길이 곱해서 더할 거예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의 절대값에 지금 AD 곱해졌죠? 그 다음은 CF 곱해졌거든요? 그 다음은 EB 곱해졌어요. 대각선끼리 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방향끼리는 다 더할 겁니다. 다음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요. 그러면 AF 그 다음 EF ED 그 다음 CB 얘네들끼리 곱해져서 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두 개를 빼서 절대값 닫아주시면 돼요. 얘만 계산하면 삼각형 넓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자, 이거 생긴 거 보면은 신발끈 여러분들이 크로스로 묶잖아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각선 순서대로 다 곱해서 더하고 반대 방향으로 곱해서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빼서 절대값 그리고 2분의 1까지 해주시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구한다. 얘보다 얘가 훨씬 쉬워요. 장담합니다. 걸리는 시간이요? 얘로 풀면 5분 걸리는데요. 쟤로 풀면 1분 걸려요. 객관식 풀 때는 제가 맞지 않겠냐. 근데 서술형이 얘 적으면 틀려요. 점수 빵점이에요. 부분 점수도 안 줘요. 만약에 학교에서 광교고는 쓰라고 써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쳤다고 이거 쓰겠냐? 아니, 서술형이 나온다면 반드시 얘입니다. 광교고도 80%가 얘예요. 얘는 거의 점수가 없다 보면 돼요. 그럼 얘는 쓸모가 없냐? 객관식에서 쓸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 공식을 좀 알아놓으면 편한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 파트 넘어가고 아니면 뭐 미적분까지는 뭐 필요 없는데 대수 파트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될 건데 삼각형 넓이를 뭐 2등분하는 하나의 함수 그런 거 할 때 얘 넓이 구할 때 이걸로 구하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번외편으로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외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라? 참고. 참고. 자, FI? F? 괄호치고 F라고? C? 왼쪽도 이거는 왜 나는 살면서 내 성적표에 F 아니야 내 성적표에 없었어. F라고 하는 거밖에 왜 나는 못 봤지? 어쨌든 누군가가 저렇게 쓰시겠죠. 좀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F라고 하시나 봐요. 나는 좀 저 영어 쪽에는 내가 많이 좀 딸려요. 그래도 니들보다는 잘. 자, 자, 참고로요. 두 분은 하시겠네 생각해보니까 대수 파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더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학교 때도 했어요. 사실은 삼각형이 주어졌고요 각각의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요만큼이 세타다 라고 주어진다면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라고 하는 걸로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겁니다. 1년 뒤에 1년도 아니군요. 지금 6개월 뒤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16, 다 적으시죠? 16번 문제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 드릴게요. 지금 3개의 꼭지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얘를 첫 번째 문제를 할 때는 좌표를 좀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편해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XY라고 주어졌을 때 1, 마이너스 4 여기가 C 1, 마이너스 4
그리고 2,5 2,5 여기가 A 그리고 마이너스 3,2 여기가 B 자, 이런 삼각형이거든요. 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요. 밑변 어디로 잡을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말씀이 없으시면 저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저도요. 네. 통했군요.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두 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선분 길이 구한다고 했어요. 그게 밑변이죠. 얘 함산으로 되지 이제. 네. 자, 루트 씌워져 있다. 생각해. 머릿속으로 계산해. 루트 씌워져 있어. 여기에서 얘 빼면은 4야. 4제곱하면 16이야. 그럼 루트 안에 지금 16 적어놨다. 다음 여기에서 얘를 빼면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제곱하면 36이야. 16이랑 36 들어있어. 52가 되네. 루트 52가 얘야. 이 정도는 암산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중간고사 전까지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밑변의 길이 구했으니까 저희 높이를 구해야 된다. 이 A라고 하는 점에서요, 여기에 있는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린 이 높이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하셔야죠. 기울기부터.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그 다음에 둘 중 아무거나 하나의 점을 지난다. 1,-4를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로 적을 수가 있다, 그죠? 일반형으로 바꿀 거예요. 2로 곱해서 전부 다 부모 없애줘야겠다, 그죠? 그럼 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8이야. 얘 조심해야 돼. 2 곱하면서 얘는 없애는데 여기다 안 곱해주는 경우가 있거든. 조심해야 돼. 나 이거 분명 말했다. 나 분명 이거 말했다. 얘 계산 조심하라고. 계산 실수했어요. 하지마.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자. 얘 다 왼쪽으로 넘기자. 왼쪽으로 넘겨서 다 플러스 만들어 보면은 3x 플러스 2y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0이 되겠네요. 직선 구했죠? 이제 여기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거리 d라고 하는 거는요, 루트에 3제곱하면 9고요 2제곱하면 4죠. 그 다음 분자 자리에는 절대값 2,5를 각각 집어넣습니다. 6 더하기 10 더하기 5예요. 그러면 얘는 루트 13분의 얘 계산하면은 21이죠. 그죠? 얘가 높이에요. 높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요. 자, 그러면 얘 넓이 한번 구해보시죠.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에 루트 52 곱하기에 루트 13분의 21 얘가 되는 거거든요. 얘랑 얘랑 약분이 돼버려요. 얘가 4로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4니까 2잖아요. 얘랑 얘랑 한 번 더 약분. 그래서 넓이가 21이 나온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서술형에 나오시면 이렇게 푸셔야 된다. 얘 가능성 꽤나 높아요.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요. 알겠죠? 자, 다음 만약에 얘가 객관식으로 나왔다. 객관식으로 나왔다. 넓이 구하래. 땡큐지. 난 이렇게 안 구할 거거든. 나는 그냥 사선공식 쓸 거야. 2분의 1의 절대값에 지금 0 들어가 있는 거 없거든?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가지고 와. 난 1이 뭔가 좀 작아 보이니까 얘 가지고 올게.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순서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냥 가지고 와. 2, 5, 마이너스 3, 2.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 있던 걸 제일 마지막으로는 꼭 가지고 와야 돼. 1, 마이너스 4야. 그리고 나서 절대값 닫아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에 절대값에 요렇게 계산할 거야. 5 더하기 4 더하기 12가 되고요. 빼기에
이제 반대로 화살표가 들어갈 거다. 2 더하기에 마이너스 15 더하기에 마이너스 8이야. 자, 얘 절대값 닫아주고 계산 한번 해보자. 2분의 1 곱하기에 절대값에 얘 계산하면은 21이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요. 얼마죠? 마이너스 23에 마이너스 21에 더하기니까 플러스 21이네요. 그죠? 21이잖아요. 넓이 똑같이 나왔죠. 얘가 객관식에선 더 빠르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17번 발전 문제잖아요. 여기 있는 거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죠. 얘는 출제됩니다. 중간고사 때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요. 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크게 막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직선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일반론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자, 다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 두 개의 직선이 아무렇게나 생겼다고 한번 보여볼게요. 얘 각을 2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을 2등분을 한대요. 그러면 얘를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얘 각 2등분선의 성질은 뭐냐면요. 여기까지의 거리랑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게 각 2등분선의 성질이에요. 두 개의 거리에서, 두 개의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각 2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요.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요. 얘는 적어주세요. 각 2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제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점들의 자취다. 이렇게 각이등분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취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은 되게 많거든요. 얘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얘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얘도 같은 거리만큼, 얘도 다 같은 거리만큼 다 떨어져 있어요. 점들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점들을 다 이으면 뭔가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거를 자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직선이 나왔지만요, 원방 들어가게 되면 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로 가시면은 쌍곡선, 그 다음에 타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취라고 하는 말에 이제 익숙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각 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얘 떨어진 점의 자취라고 했잖아요. 이 자취라고 하는 거는요, 자취 문제는 반드시 점 P를요, x, y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이 점을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로 잡을 텐데 얘를 반드시 다른 문자도 아니고 반드시 x, y로 두셔야 돼요. 얘가 자취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뒤에서 나올 자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자취 문제에서는요, 항상 P라고 하는 점을 x, y로 잡아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이랑 여기까지의 거리 D1이랑 여기 선분까지 거리 D2라고 하는 거랑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 거예요. 근데 거리 공식에는요, 분자의 절대값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절대값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이요, 결국에는 절대값에 어떤 직선,
절대값에 어떤 직선 2 얘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얘는요, 절대값을 풀게 되면 왼쪽 거는 그냥 푸세요.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은 플러스일 때고 한 번은 마이너스일 때다. 그러면 쌤, 두 개의 직선이 나오지 않나요? 왜 두 개죠? 보세요. 빨간 색깔, 이게 각이등분이었잖아요. 근데 각이등분선은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각이요. 그래서 선분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문제를 보면은 저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각각 나와 있고요. 하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다음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자취라고 적어주세요. 자취 문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취 문제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 두 개의 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이 점 P, x, y라고 하는 것을 둘 건데요. 이 x, y라고 하는 거는요, 두 직선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예요. 거리가 같다. 이 점의 좌치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직선부터 먼저 좌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 P, x, y라고 하는 거랑 얘랑의 거리를 먼저 D1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얘는요, 루트에 2제곱 더하기 1제곱 그냥 바로 이제 5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절대값이 씌워지고요. x 자리에 그냥 그대로 x를 넣어요. y 자리에 그대로 y로 넣습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다음입니다. 밑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요. 얘를 D2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D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5분의 절대값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D2가 정해지겠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x, y가 나타내는 점의 좌치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루트 5 둘 다 약분되고요. 절대값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랑 절대값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 절대값 씌운 거, 얘네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냐면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풀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랑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랑 같을 때입니다. 얘 왼쪽으로 싹 다 넘겨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y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이 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취 문제를 x, y로 안 잡으면요, 꽤나 골치 아파요. 쟤를 a, b로 잡잖아요? 그럼 얘가 a-2b가 되는데 a가 뭐였지? b가 뭐였지? 헷갈려요. 지금은 간단한데요, 나중에 복잡한 자취 문제가 나오면 진짜 막 헷갈려요. 알파 나오고 베타 나오고 뭐 c 나오고 뭐 f 나오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p라고 하는 점은 x, y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2x-y-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랑 마이너스를 붙이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풉니다. 왼쪽으로 다 넘겨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얘도 각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이등분선이 두 개가 등장한다로 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